땀과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노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대변하는 정치인. 노동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모범 사례가 우리 윤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떨어져 죽고 알려 죽고 불타서 죽고 얼마나 죽어 나가야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있어 달려가고 그들이 있어 오늘도 목소리를 냅니다. 늘 환한 웃음으로 어렵고 힘든 곳에 부르면 달려가고 또 안아주고 또 싸울 땐 싸우고 설득할 땐 설득해서 잘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정치인 남고 싶습니다. 사람을 향한 한길 정치, 윤종호 의원을 만나봅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의 원내대표로 현장 중심 정치를 외치는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누구보다 봄을 기다리는 윤종호 의원실.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보좌진들과 최종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법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헌절차법이고 개헌절차법 내용 중에 이제 국회 내 개헌특위를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전자적 지급 시스템 또 건설 현장의 일명 똥떼기라고 많은 임금 착취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 됐던 것인데 우리 공기업인 NH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이제 좀 건절되고 전자적 지급 시스템이 지금 이제 서서히 안착되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데 아주 이제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 노동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윤종호 의원.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택한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국토와 교통,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적인 부분, 복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이라든지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맞춰서 제대로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국토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부당함, 그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과 얼마 전 벌어진 교각 붕괴 사건으로 긴급히 이뤄진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오늘 회의를 수립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의 반야터리 사고와 안성 도로 사고 또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 5년간 얼마 정도 많은 건설 노동자가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하여튼 5년간 1211명입니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불타서 죽고 얼마나 죽어 나가야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또 사고 나면은 현장 소장 거기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냥 책임 전가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겠다고 했다가 또 사고 이어지고 임대인이 제출한 허위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책임이 우리 임차인한테 있습니까? 허가한테 있습니까? 허가가 다 책임인데 왜 이런 피해자가 생겨야 돼요? 우리 자회사든 우리 정직원이든 국정감사나 위원회 질의 곳곳에 노동자와 서민을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보다 절실히 그들의 어려움을 외치는 이유. 생계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짊어졌던 학창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공장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고
군 제대 후 취업한 회사에선 잦은 철야와 특근의 연속이었습니다. 26시간 꼬박 일해야 얻게 되는 하루의 휴일. 그렇게 한 달을 일해도 손에 쥐는 월급은 20만 원 정도였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노동 환경에서 민주화 바람과 함께 사내 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성과 분배 투쟁과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참여하면서 정치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제20대와 22대 국회의원까지 차근차근 밟아온 이력으로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지역구인 울산광역시 북구. 산과 강, 바다를 모두 갖춰 산업도시인 동시에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 21만 명의 도시. 이곳 주민들에겐 국회의원 윤종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렸다는데요. 여기 윤종호 의원이 이 지역구에서 꽤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왜 유명한 거예요? 연포동사무소 구의원을 시작해가지고 들어가서 현직에 있을 적에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가 또 더불어 인기를 많이 얻어가 구청장까지 하시고 또 시의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하고 똑똑히 있게 했습니다. 뭐를요? 뭐 지방의 일이라는 거 모든 뭐는 다 똑똑히 있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뭐 내뿐만 아니고 알아서 많이 합니다. 윤종호 국회의원 화이팅! 주민들이 붙여준 애칭은 다름 아닌 주민 바보. 바로 이 작은 도서관에도 주민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의 작은 도서관 같은데요. 도서관 터줏대감 고양이는 여기에 숨겨진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비가 껄껄 웃으며 말하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2011년 울산 북구청장 재직 당시 시작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자에 니을 기억이 들어갑니다. 음력 할 때 네.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한글 수업뿐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과 건강 강좌도 같이 운영됐습니다. 한글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좋지요. 제일로 좋은 게 이제 이래 버스 탈 때 차 번호도 보고 이제 어디로 간다 하는 차 번호를 봐요. 그거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배안나요. 손녀 손자를 넷을 키웠어요. 그리 키고 살림만 하다 보니까 뭐 주위에 친구들도 뭐 잘 모르고 어디 나갈 줄도 모르고 나들이도 갈 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한 번씩 온천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또 같이 밥도 함께 먹고 너무 좋는 기라. 예. 같이 공부도 하고요. 예. 생각보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을 이제 모았는데요. 어머님들이 글을 모르는 것은 어머님 죄가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죄입니다. 내 돈 가지고 통장도 관리 못하고 버스가 와도 몇 번인지 몰라서 마음대로 타지도 못하고 이거 죄하고 6개월만 고생하면 세상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한글 교실이 처음에 7명을 모집했는데 이게 이제 30명이 되고 소문이 나니까 좀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10년 이상 진행되다가 제가 어느 날 구청장이 된 거예요.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글 교실이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같은 좋은 복지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동장과 가정들한테 지시를 했죠.
북구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눈을 띄우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00여 명의 늦깎이 학생들을 시작으로 이제는 울산 북구 전역에서 한글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책 읽는 사회는 변화를 이끈다는 신념으로 한글 교육과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줄 작지만 큰 복지였죠. 윤종호 의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또 한 곳. 세대 공감 창의 놀이터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이라 지역민을 만나고 싶을 때면 자주 찾는 곳이라는데요. 반가워요. 안녕. 우리 여행이랑 사진 하나 찍자. 여기 사진. 몇 개월이죠? 3살이요. 3살. 27개월. 27개월. 하나, 둘, 셋. 와, 네. 아이에서 어른까지 삶의 의미를 지어가는 놀이터라 불리는 이곳. 나 여기 오래간만에 오네. 이거는 이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자, 이렇게 되고. 응? 여전히 튼튼해. 어? 좋죠. 한번 올라보시죠. 노는 공간을 넘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주민 참여로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의미 깊은 곳이 이전에는 지역과 행정 갈등의 상징이었다는데요. 이렇게 이뻐 보이지만 가게의 이 자리는 음식물 시설을 처리하는 처리장이었어요. 운영하다가 계속 냄새가 나면서 결국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장 운영이 중단이 되고 몇 년이 흐르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제가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많은 분들의 욕구도 이렇게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등의 공간을 좀 치유하고 화합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 불리며 방치됐던 땅이었습니다.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행정, 지역대학 간의 협력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창의놀이터 붐을 일으킨 시작점이 됐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가동 중단되고 버려져 있던 공간을 다시금 리모델링해서 2015년에 이 세대 공간 창의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공간이 정말 최초였을 거예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북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사랑받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곳에서 이 공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기도 합니다. 창의 공감 놀이터와 같은 문화예술 공간, 주민협동조합으로 이끄는 마을 목욕탕, 제3대학 등 사람을 향한 지역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을 향한 그의 정책이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한 사람. 울산 북구청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옥분 씨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저기 왜 눈물을 흘리세요? 글쎄요. 별일 없었는데 굉장히 울컥하네요. 네, 구청 보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네, 새로 또 이러니까 또 좀. 10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옥분 씨. 윤종호 의원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공식으로 전환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저도 뭐 처음엔 반신반의하고 이랬지만 진짜로 이제 그게 이제 뭐 현실화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요. 예. 뭐 이런 말할 수 없었죠. 예. 뭐 이제 계약서 쓰지 않고 이제 제 업무가 정해져 있고 뭐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너무 좋았죠.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구청에서 그 다른 청장님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윤종호 청장님이니까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문도 많이 열려 있고 대화도 많이 하시려고. 옛날에 그 시의원님 하실 때도 소문났었어요. 예. 너무 부지런도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하고 소통도 너무 많이 하시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만나서 소통하며 함께해야 더 나은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것. 복지라는 게 꾸준하고 연속성이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사람 관계로 풀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필요한 인력은 당연하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고용이 안정되고 그 사람도 이렇게 자부심 있게 일을 하고 이래야지 그 효율이 훨씬 더 이렇게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총액 임금비제 때문에 안 된다. 공무원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기재부를 설득했죠. 이렇게 임금이 들어가나 저렇게 임금이 들어가나 임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 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정기적으로 써야지 훨씬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수혜받는 시민들도 만족도가 더 높은데. 소통의 힘으로 남다른 정책 행보를 보여준 윤종호 의원. 한결같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그의 뿌리는 울산의 가장 큰 자동차 공장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콩국을 팔며 5남매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를 생각하며 쉬이 그만둘 수 없었던 20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쉴 새 없이 손을 놀리고 일요일은 무조건 출근하는 일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꿈꾸게 된 곳이죠. 땀의 가치를 절실히 느낀 노동자로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너무 작았습니다. 지친 육신을 일으켜 희망을 찾기 위해 결심한 길이 바로 정치였습니다. 저는 뭐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역정이 저는 뭐 정책으로 투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점 상의 아들로 자랐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사상공단의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조선소에서 용접도 하고 또 자동차에서 조립공으로서 또 성장하니까 아무래도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웃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아파할 때 제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뭐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정착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삶이 늘 그래왔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정리해고가 무참히 벌어졌던 97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던 바로 다음에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말 기초의원 시작할 때 정말로 울산 북구의 기초의원으로서는 윤종호가 최고다. 이런 평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학과의 선발대로서 모범과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출발하다 보니까 기초의원 4년 끝날 때 되니까 시의원이 제 앞에 와 있고 시의원 8년 하고 나니까 구청장 할 수 있는 길이 제 앞에 열려 있더라고요. 주민을 위한 정책이 이웃에 퍼지고 그 성과가 모여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세 사기, 심야 어린이병원, 임금 체불. 서민의 삶에서 등불이 되어줄 법안과 약자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으로 사람을 위한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조합 활동에 그런 역량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로 연결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저는 이런 거라고 보죠.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노동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모범 사례가 우리 윤종혁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분이 정치 활동 좀 잘해서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사실을 저는 소망합니다. 주민 바라기가 되어 사람을 향한 한길 정치를 실현하던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역의 대형마트 입점 반대 운동에 직접 동참한 겁니다. 과거에 이제 대형마트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들어올 때 전국적으로는 한 10만 명당 1개. 근데 울산은 15만 명당 1개. 우리 북부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3만 6천 명당 1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감일포하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영세 상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뭐 허가 들어오면 도장만 쾅쾅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자리고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안 내주면서 소송장으로 비화되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획들이 너무 진하죠, 저한테. 구청장으로서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반려하자 마트 측에서 수억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정치인청의 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입점거리 제한 또 상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울산 지역에 대형마트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평온함을 위해 숨가쁘게 달린 오후. 그냥 바로 봄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돼지국밥. 나도. 돼지국밥 일단 3개 주세요. 제가 이 집에 테니스 한 게임 치고 땀 쫙 흘리고 와서 여기 딱 막걸리 한 잔에다가 여기 이 집에는 그 돼지머리 껍데기 껍데기를 갖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안주 딱 해갖고 한 잔 딱 먹으면 첫 잔이 완전 끝내주지. 돼지 껍데기. 이게 그렇게 별미라고 하네요. 이걸 요래 싸가지고 먹으면 그리 맛있다니까. 여기다가 이거 이거 한 개 넣고 넣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땡초 이거 좀 넣고 마지막에 전구줄 좀 넣어요. 이 집에서 주는 식재료들이 되게 맛있는데 특히 저는 뭐 땡초하고 전구지 넣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을 한번 봅시다. 맛있는 거 오래간만에 먹는데 이 울산 북부 전구지도 유명하잖아요. 역시 맛있네. 아 좋다 좋아. 이 맛이다 이 맛. 밥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그날 오후 울산 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자들이 주최한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자리에 함께했던 윤종호 의원.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짠한데 벌써 지금
150일. 150일 참 진짜 너무 그죠. 힘들다 그죠. 20년 멀쩡하게 잘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죠. 최소한 일자리는 안 잃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쫓겨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예. 여전히 노동 현장에선 부당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째요? 이게 12년 됐어요 벌써. 조금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싸우죠. 진짜 고생하시네. 어떤 현장에서든 힘없는 이들의 편에서 든든한 목소리,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해고 당하고 나서 지부에서 농성할 때부터 윤정구 의원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소기업 해고자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좀 우연찮게 찾아뵙게 됐는데 잊지 않고 저희를 따뜻하게 손잡아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좀 그 순간에 가슴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윤종호 의원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렇기에 오늘도 묵묵히 사람을 향한 한 길로 싸우고 헤쳐나가며 약자를, 노동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